여러분 안녕하세요. 3단원 첫 번째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을 모두 준비해주세요. 우선 이번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소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모두 3학년 때 공부한 소수를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작년에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수학 익힘책 31쪽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를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 익힘책을 해결한 후 영상을 마저 보도록 합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3학년 때 배운 소수를 복습하며 수학 익힘책 31쪽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분수와 소수를 써 넣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수란 무엇인가요? 네, 0.1, 0.2, 0.3과 같은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수를 읽을 때에는 0.1, 0.3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점을 소수점이라고 합니다. 즉, 소수는 소수점을 사용하여 나타낸 수를 말합니다. 이때 소수 0.1은 분수 10분의 1과 같으며 0.2는 10분의 2, 0.3은 10분의 3과 같습니다. 그럼 아래의 수직선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10분의 1은 0.1과 같으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0.1을 적어야 합니다. 다음 빈칸에는 0.4를 분수로 나타낸 10분의 4를, 다음은 10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낸 0.5를 적어주어야겠죠? 그러면 다음 빈칸에는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네, 0.7을 분수로 바꾸어준 10분의 7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칸에는 10분의 9를 소수로 나타낸 0.9를 적습니다. 0.1과 10분의 1이 같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소수를 분수로 또는 분수를 소수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색칠한 부분의 크기를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왼쪽 원을 먼저 살펴봅시다. 색칠한 부분은 원을 10개로 나눈 것 중 6개입니다.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입니다. 10분의 6을 소수로 바꾸어 나타내면 0.6이 되겠네요. 오른쪽의 사각형을 볼까요?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만큼이 있고 이를 10개로 나눈 것 중 4개가 색칠되어 있으니 2와 10분의 4입니다. 10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내면 0.4이므로 색칠한 부분은 2와 0.4만큼을 나타냅니다. 2와 0.4만큼은 소수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2.4라고 쓰고 2.4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2.4를 적어야겠네요. 3번 문제를 봅시다. 빈칸 안에 알맞은 소수를 써 넣으세요. 밀리미터는 센티미터로, 센티미터는 밀리미터로 나타내는 문제이네요. 그럼 센티미터와 밀리미터의 관계에 대해 복습해 볼까요? 1cm는 몇 밀리미터인가요? 네, 10mm입니다. 그러면 1mm는 몇 cm라고 나타낼 수 있나요? 맞아요. 10mm에서 1mm로 10분의 1이 되었으므로 1cm도 10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분의 1cm와 같은 0.1cm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5mm는 얼마로 나타낼 수 있나요? 네, 0.5cm입니다. 27mm도 나타내어 볼까요? 10mm가 1cm이므로 27mm는 2cm 7m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7mm는 0.7cm이므로 2cm 7mm는 2.7cm가 됩니다. 19cm 8mm는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나요? 네, 8mm는 0.8cm이므로
19.8cm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빈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먼저 자연수 부분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자연수 부분이 큰 소수가 더 큰 소수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연수 부분의 크기가 같다면 다음으로 소수 부분의 크기를 비교해 주어야 합니다. 소수 부분이 더 큰 쪽이 더 큰 소수가 되겠죠? 이제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0.7과 0.4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연수 부분이 없으므로 소수 부분을 비교해 주어야 합니다. 7과 4를 비교하면 7이 더 큰 수이므로 0.7이 0.4보다 더 큰 소수입니다. 다음으로 2.7과 1.9를 비교해 봅시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네, 자연수를 비교해 보면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2.7이 더 큰 소수입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일단 0.1이 35개인 수를 소수로 나타내어야겠네요. 0.1이 35개인 수는 소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맞습니다. 3.5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수는 같으므로 빈칸에는 등호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정답과 비교하며 자신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익힘책을 해결하며 3학년 때 소수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소수에 대해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수학책을 살펴보며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학책 48, 49쪽을 펼쳐주세요. 교과서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운동회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교과서의 그림을 참고해서 운동회에서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보며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지혜, 수일이, 도영이, 슬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하, 모래 위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군요. 나 이제 뛴다. 도영아, 슬기야, 너희도 얼른 뛰어봐. 난 1m 23cm나 뛰었네. 나도 뛰어야지. 아이쿠, 나는 85cm밖에 못 뛰었어. 제자리 멀리 뛰기는 미터로 기록해야 하는데 몇 미터라고 기록해야 하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나도 궁금한데. 이제 모두 물나르기 경기장으로 이동하세요. 두 모둠으로 나누어 경기를 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수조를 머리에 얹고 물나르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얼만큼의 물을 나를까요? 조심. 도착. 나는 물을 0.4리터만큼 날랐어. 나는 0.5리터나 날랐지. 이제야 도착했네. 슬기와 내가 옮긴 물의 양은 모두 몇 리터지? 어느 모둠이 더 많이 옮긴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게. 간이 운동회를 통해 서로 도우며 다양한 경기를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 종목 중 어떤 종목을 해보았나요? 또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나요? 모두 잘 보았나요? 선생님과 영상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운동회에서 친구들이 어떤 경기를 하고 있나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박터뜨리기와 한발뛰기를 하고 있고요. 물나르기, 림보 대결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와 이어달리기 경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면서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박터뜨리기 경기에서는 종이 조각의 크기를 궁금해했고요. 물나르기 대결에서는
어느 모둠이 얼마나 많은 물을 날랐는지, 그리고 어느 모둠이 이겼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림보 대결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낮게 통과했는지를, 제자리 멀리뛰기에서는 센티미터를 미터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어달리기에서는 이어달리기를 한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구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소수를 사용하면 친구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소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영상을 다시 보며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